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유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선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이 7년 5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오늘은 종가도 그렇지만 역시나 사상 최고가 진짜로 찍어버렸습니다. 자, 코스닥이 정말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코스피는 반면에 너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나, 좀 그런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대형주, 너무 재미없는 모습이에요. 코스닥만 정말 가는 건가. 메르스는 죽었는데, 다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근데 다른 종목들이 반사액을 또 받으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들. 네. 병이 낫는 환자도 생기고 있고요. 또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지만, 어찌됐든 좀 해결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요. 빨리 좀 이 흐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종목을 찾아라입니다. 네. 인생 종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었으면은, 네, 이건 대박이었을 종목들 많이들 머릿속에 있으시죠? 저도 물론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버티질 못하고 계속 손이 나가는 요 버릇들. 요것들을 좀 잡으셔야 돼요. 제가 회원들한테 가끔씩, 좀 자주 얘기하나요?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손가락 그냥 꽉, 넣어두시라고. 좀 이게 제가 세게 얘기할 때는, 그놈의 손가락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좀 세게 얘기해볼게요. 잘라버리라고. 예. 농담 이기는 건 아시죠? 예,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마인드에 대한 어떤 종목을 골라놓고서 왜 자꾸 파시는지, 그 버릇에 대해서 조금 잡아드리고 정말 인생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요 인생 종목이란 타이틀을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제 앞으로의 타이틀 같은 겁니다. 공식 타이틀. 김선윤의 인생 종목. 김선윤과 함께하는 인생 종목. 요거 없죠? 아무도 안 쓰죠?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알았죠? 방송으로 도장 찍은 거니까요. 제가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들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자, 김선윤의 인생 종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 얘기를 하기 전에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중국이 오늘 MSCI 지수가 편입된다는데 날짜가 오늘이고요. 내일 뉴욕 주시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지. 자, 그런데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아니면 그냥 이게 시간이 걸리는 한 10년을 보고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 천천히 나간다. 자,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싸웁니다. 영향은 없다. 별로. 영향이 있다. 결론은 어쨌든 외인들은 빠져나간다는 게 맞아요. 얼마나 빠져나갈까요? 전체 비중에서 외인이 들어온 투자 비중에서 0.2-3% 정도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 우리나라도 MSCI 선진국 지수에 중국 신흥국이요. 선진국 지수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년에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년에 승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참 환장하겠는 게 뭐가 있냐면 중국의 MSCI 지수가 중국이 A주가 편입이 돼버린다면 저는 외인들의 자금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나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안 될 수도 있지만요. 되게 된다면 제조업에서 이제 한 나라가 성장을 하는데 제조업을 발판으로써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고급 IT 기술이나 뭐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서비스업 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선진국들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술의 상당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치고 올라갔어요. 일본을 넘어서는 막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막 치고 올라갔지만 지금은 다시 밑에서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밑에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외국계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더 좋고 잘 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럼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를 사서 기아차를 사서 삼성전자를 사서 여타 다른 제조업 철강주를 사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가 되냔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종목을 사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면 더욱더 우리나라 제조업 관련주들은 힘을 못 쓸 겁니다. 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국내 증시는 썩 좋은 모습을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는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시총 상위 중에 많습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은근히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어떤 회사들인가요? 저기 밑에 이제 코스닥에 막 있는 그런 회사들밖에 없어요. 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과 컴퓨터 같은 거 있죠? 어디 있어요? 코스닥 종목 저기 아래 있죠. 순위로 봤을 때. 네. 그 정도 인식. 그러니까 자꾸 찌부가 된다 그러죠? 좀 뭘 치고 나가기도 참 힘든.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엔 제약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으로 열심히 자국의 이익을 높여주고 있지만 그 역시나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갤럭시 S의 판매량이 조금씩 빠지는 듯한 느낌. 사실 핸드폰 주기가 2년, 무슨 3년씩 쓰잖아요. 그럼 이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다들 쓰고 있는데. 뭐 아직도 폴더폰 쓰는 사람이 많고 중국 시장 노릴 것이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인도 시장? 우리나라만 하나요? 전 세계 다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앞으로 잃어버린 10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조업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된다. 새로운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뭐 주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의 방안을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자, 짧게 지금 서막을 제가 좀 열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인생 주식이라는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인생 종목. 칠판으로 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 종목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 종목 말씀드려볼게요. 자, 인생, 종목입니다. 인생 종목. 타이틀 거창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생 종목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네. 인생 종목이라 하면 첫 번째, 제 기준입니다. 김선윤의 인생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인생 종목은 첫 번째, 성장성이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성장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은 절대 인생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성 보장? 그럼 어떤 거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안 되는 거, 제조업 같은 경우 이런 거, 네. 절대 안 되겠죠? 그럼 뭐예요? IT, 반도체, 반도체까지는 좀 그나마 나은데, IT 이런 거나,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이런 거 있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 이런 종목, 이런 업종들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이시죠? 글씨 커가지고. 네. 그 다음 또 뭐가, 제조업 안 된다 그래. 또 뭐가 안 될까요? 뭐가 안 될까요? 어떤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안 될까요? 너무 큰 종목이죠. 큰 거. 그러니까, 뭐, 시총 상위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은 코스닥은 예외,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주들. 이미 성장을 어느 정도 끝마친 종목들이란 말이죠. 대형주를 하는 김선현 멘토가 이런 소리를 한다. 와우, 네. 시총 상위주들. 저도 시총 상위주들을 잘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판은 거친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뽑아드리죠. 그쵸? 뭐 광동제약의 시총이 크진 않잖아요. 지금 많이 커졌지만. 이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 해서 제조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드린 인생 종목이라면 최소한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수익을 과연 너무 크게 쓰니까 안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인생 종목이라고 읽으세요. 자, 수익을 과연 얼마나 낼 것인가 합니다. 인생 종목이라 하면 평생 인생 사람이 살아서 주식하는데 한 30년, 40년 하시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제가 보는 인생 종목의 수익률은 최소한 200% 이상입니다. 200% 이상이다. 어마어마한가요? 말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3배예요, 3배. 그쵸? 3배입니다. 왜 3배를 드리고 싶냐면, 이제 제가 원래 2배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0%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뀌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종목도 정말 움직이는 종목들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정말 그 시장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성장성을 보유해버리면요. 200% 올라가는 건 무섭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인생 종목 기간이 중요하죠. 그래, 좀 기간이 중요하단 말이죠. 과연 얼마의 기간 동안 갈 것인가, 얼마의 기간을 과연 생각하면서 가져갈 것인가, 200%를 먹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종목 매수하면 1년입니다. 이거 또 시작인가요? 자, 1년입니다. 1년을 가져가서 200%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근처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 되게 많아요. 종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종목을 사시는데 이게 매수했어요. 매수를 딱 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갈 것 같아요.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립니다. 6개월을 지죽은 듯이 버텼어요. 이 종목이 정말 좋은 건 알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어떤 현상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네. 모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팔고 최악인 경우는 첫 상한가에서 파신 분들 있죠? 있단 말이죠.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야금야금 올라가요. 야금야금. 조정담 나왔다가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 종목이라 했지만은 이거를 5년씩 가져가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져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1년에서 2년 정도면은 한 200%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인생 종목은 이런 거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여러분들 머리에 박아드리겠습니다. 박아드릴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건 어떤 업종들이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네. 첫 번째 제가 성장성과 시총 이런 제조업 이런 거 피하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기간의 수익률을 잠깐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죠.
정말 안타깝게도 시총 1조 정도가 되는 회사가 인생 종목이 되기 위한 그 흐름, 걸리는 시간 자체나 이제 확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하니까 뭐 한 3조까지 가야 되겠죠? 네. 가장 조금 힘듭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총이 한 2조 가까이 1조 좀 됐었잖아요. 옛날에 4만 원일 때. 아니야, 3조 가까이 됐구나, 3조. 네. 그 정도였잖아요. 요 정도에서 이제 올라간다. 여기서 이제 한 3조에서 4조까지 되는 시간 자체는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인생 종목으로 물려지는 종목들은 한 5년 정도를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5년 정도. 그리고, 한 5천억 정도 아래급은요, 네. 이게 한 이제 1조에서 2조 정도 올라가는데, 시간이요. 요거는 보통 한 2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산성 LNS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예전에는 한샘 같은 경우나, 기억나시죠? 어떤 차트인지? 산성 LNS 같은 경우, 잠깐 차트 볼까요? 자, 산성 LNS 같은 경우 여러분 참 다 누구나 아는데, 나는 못 샀어라잖아요. 못 산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강의인가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접하시는 제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성 LNS 지금 시총은 이게 1조 8천억이에요. 야금야금 오르면서 요때가 한 4만 원, 5만 원, 요때가 이제 한 1조 가까이 됐었고요. 요때가 5천억 정도 됐었죠. 예. 요즘 빠르긴 했는데 요런 종목들 또 이게 하나 더 있죠. 한샘 같은 경우. 이런 종목 많아요. 한샘은 지금도 올라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야, 이게 차트예요? 자. 이런 게 정말 인생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이런 인생 종목을 우리도 한번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정말 계속 갈 수 있고, 이런 인생 종목. 한샘이 이게, 여러분들 보통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보통 정리하세요. 언제냐면, 2014년 한 요때쯤에, 요 정도 타이틀에서는 정리가 된단 말이죠. 못 참거든요. 근데, 버티신 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 종목, 요런 포인트. 요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 한 1,000억 정도 아래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3에서 5천억까지. 요거는 1년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이 가죠? 네. 1년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 2단계를 거치고, 요 단계를 거치고, 요 단계를 거치면서 올라간 종목이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올라가도 한샘이 그걸 만들어가. 한샘은 현재 여기 있죠? 1조에서 2조. 한샘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한샘은. 그렇죠. 산성 LNS도 여기 있습니다. 맞죠? 네. 요런 종목들의 패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고 한번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패턴 말씀드릴게요. 패턴입니다. 자, 인생 종목들의 패턴은요, 시가총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른데요. 우선 작은 종목들은 6에서 한 1년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칩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요. 1년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단 말이죠. 작은 것들은요. 그 다음 조금 큰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한샘같이 약간 좀 큰 종목들 사이즈가 되면은 횡보는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아까 차트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지루한데 기분은 좋아. 지루한데 기분은 좋아. 이런 거죠. 네,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요 예전에 볼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요때 볼게요. 자, 보시면 신양이라는 종목인데요. 2012년도에 요거 한 8개월 정도의 횡보를 거친 이후에 주가가
한 3,500원부터 해서 13,000원까지 네, 올라가고요. 그래도 횡보를 좀 거쳤죠? 자, 모베이스 해볼까요? 자, 모베이스 지금 말고 예전에. 여기 또 보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횡보를 거친 이후부터 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쥐도새도 모르게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제 종목 중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G3BNT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개월가량을 이렇게 횡보를 시키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G3BNT 12,700원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도 있죠. 원양자원도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여기 전이겠네요. 바닥을 기다가 한 4개월 됐네요. 기다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이런 거 사고 싶었죠?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도 볼게요. 이거는 몇 년을 기었어요? 네. 거의 짧게 본다면 이때도 기는 모습이었고 계속 기다가 인수된다 그래서 한 방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최근에 좀 핫한 종목 있죠? 루보 같은 경우도 보세요. 기다가 갑니다. 근데 이 기는 그 갭 자체가요. 갭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갭이요. 굉장히 커요. 보시면 자 보세요. 900원부터 해서 1,300에서 4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서 이게 이렇게 안 보일 뿐이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본다면 거의 요 구간 자체에 대해서 횡보를 보인 모습이죠. 여기서. 그쵸? 이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 첫 번째보다 6개월에서 어떻게 해요? 1년 정도는 작은 거 기준입니다. 바닥을 깁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모아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되냐면 좀 치우고 설명드릴게요. 거래량에서 약간의 좀 포인트가 나와요. 거래량에서. 이거 진짜 와, 이거 좋은 거 가르쳐 드리네요. 자. 차트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여기 딱 이 거래량 아래가 거래량이에요.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에요. 이게 차트 그림이겠죠? 차트인데 차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와요. 착 하다가 촥 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거래량 자체가 거의 막 없다가요. 갑자기 이때 한번 쫙 뛰다가 또 쫙 뛰다가 쫙 뛰다가 요런 거래량이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요런 그림들이 한 간혹 가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간혹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거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루버도 있네요. 볼게요. 여기 구간이죠? 여기 오르기 전 구간에 확대를 할게요. 자, 아시겠지만 이런 그림들이에요. 이슈에 맞춰서 거래량들이 터지는 게 있어요. 빵. 이때는 좀 올렸죠? 오르기 직전에 시작하는 모습인데, 그쵸? 예. 네. 요런 데서 거래량 자체가 여기 나오죠.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거래가요, 팍!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확대해볼게요. 말도 안 되게 뛰어버리면요. 이렇게 뛰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뛰어버릴 때는 무언가 이슈가 있어서 뛰지만 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이거를 눌려주면서요. 이거를 팔고 나가지 않아요, 잘. 안 팔고 나갑니다. 안 팔고 나가요. 안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잘 안 팔고 모은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으고요. 횡보를 시켜요. 또 주가를 빼뜨리면서. 그러면은 고점에 따라가는 개인들 물량은 또 털리게 되겠죠. 거기서 계속 털린 개인들이 접근을 안 하게 되거든요. 올라가도 심리적으로 넋을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맞잖아요, 여러분요. 모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모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보통 6개월, 1년을 모은 다음에 천천히 이슈를 올리면서 차트 다시 볼게요. 루버 다시 보죠.
이슈를 만들면서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자, 지금 루보의 이슈는 뭔가요? 테슬라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다른 것도 볼게요. 제가 했던 걸로 볼게요. GTBNT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잘 갔지만 볼게요. 여기 또 오르기 전에 흐름들.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3월달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서 약간 거래량이 느는 모습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받아가는 물량들이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간혹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요런 포인트를 보이실 겁니다. 네. 평소와는 다른 거래량을 보이는 요즘 이런 포인트 보시죠? 요런 거 보이시죠? 네. 요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요렇게 포인트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꺾일 거래량이냐? 아니에요. 아직은 이렇게 오늘 또 터지는 걸 봤을 때는 상승 그림을 탄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죠. 생각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뭐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600억에서 1000억짜리 종목을 1000억짜리 종목을 매수를 해서 많이 샀어요. 거래량이 정말 매물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털고 나올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십니다. 네, 쓸데없이. 주식이라는 놈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요. 작은 종목일수록 그 이해관계가 조금 약간 소수의 인원으로 정해지죠. 하지만 대형주일수록 그 이해관계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라 표현할까? 세력들의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작은 종목일수록 단순화되고요. 단순화된다고요. 그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회사를 모았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기관들은 또 기관 입장에서는 뭐예요? 시총이 너무 작거나 실적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쉽게 이 종목을 매수하기가 힘들죠. 아시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실적이 보장이 되면서 올라간 이후부터 해서는 주가가 다시 2차 레벨을 한단 말이죠. 요 포인트에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기관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나오기도 하고요. 기관들은 다시 주가를 많이 올린 다음에 이 물량은 어떻게 또 돼요? 개인들한테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업 탐방을 다니는 분들은 여기에서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종목을 매수를 한 다음에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살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기관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시총도 커지고 그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가 또 레벨을 한다는 거죠. 이런 종목이 또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광동제약이 그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동제약 지금 가격은요. 16,000원입니다. 인생 종목이라 하면은 정말 오래 가져가야 되죠. 자, 보세요. 2009년도부터의 차트인데요. 2009년도, 2008년도에 광동제약의 가격은 얼마? 3,000원대였습니다. 3,000원이요. 천천히 레벨업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광동제약의 시가총액은 8,700억입니다. 3,000원이었을 때는 이거의 몇이죠? 5분의 1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1,000억 원 후반대가 됩니다. 1,500억 정도, 1,500~6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2010년, 2011년이죠. 그 당시 기관들이 많은 수급을 들어오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관들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요런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좀 푸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2~3천억은 돼야 됩니다. 2~3천억이 되는 순간이 한 4천원 되는데, 4천원대 요 포인트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요 거래량이요. 여기서부터 보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몇 개월인가요, 이거?
한 7, 8개월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쳤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물량이 기관들의 소화와 함께 주가가 말아 올려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차 반등이죠. 자, 두 번째 다시 한 차례 바람이 불고 나서 수익 실현을 기관들이 한 다음에 횡보를 시키죠. 물량 모기가 들어갑니다, 다시. 그리고 또 한 차례 올린다는 거죠. 이런 식의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한 차례 레벨을 한 이후에 횡보할 때였습니다. 10,000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땡큐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 시점이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때도 수급은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 전부터 들어왔으니까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다시 레벨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관들은 다시 칠판으로 가서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1차 살 수 없는 기간에서의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매집 과정을 거친 이후에 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2차 매집 과정을 거치고 나서 3차 랠리를 이렇게 펴는 거죠. 보통 이제 2차 단계에서는 계단식 상승을 여러 번 보여주고 나서 3차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거의 뭐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이 돼버리는 그 수준까지 가요. 그래서 요렇게 보통 랠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인생 종목은 요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인생 종목이라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수익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 종목은 패턴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의 흐름을 거친다. 성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어떤 종목들을 인생 종목으로 앞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인생 종목이죠. 어떤 그 종목 업종 위주로 사야 되는가? 우리 회원들이 또 얘기할까봐 설마 대표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긴장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고 현실화가 됐고 그때 저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죠. 뭐 셀트리온 종목 게시판 가보면은 서울경제TV 김상윤이가 15만 원 간다고 막 썼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써있기도 해요. 검색해보면요 제가 하는 종목마다 진짜로 게시판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 이름 막 쓰고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해지기는 참 쉬워요. 자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중에 해답이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생 종목들은 다 여기 안에 거의 웬만하면 포진이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임상을 이제 거치는 시기, 10년 전에도 이제 약을 이제 막 개발하는 정부가 10년 전에 투자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약을 만들자, 신약을 하자. 예.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약을 막 만들었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신약이 만들어지는데 막 10년씩 걸리잖아요. 일상 거치는데 거의 한 몇 년, 1년 이상 뭐 지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3상까지 딱 도착하니까 2015년이 된 겁니다. 네.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임상을 준비해서 1상을 시작한, 개발해서 1상을 시작해서 2상을 가고 3상까지 오는데 15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15년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제네릭 있죠? 제네릭 의약품 중에 처음으로 미국 FDA 3상을 통과합니다. 처음 제네릭도요. 그리고 신약은요, 신약 있죠, 신약. 제네릭 말고요. 신약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타이틀이라는 거죠. 아직은요, 이게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2상한다, 3상 들어갔다 많죠?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신약은 아예 없고요. 셀트리온 이제 되려고 그래요. FDA에서 이거 신약이 2상 들어간 거는 많아요. 2상까지는 금방 해요. 네. 보통 FDA 3상 들어가면 환자를
300명 이상을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 기간만 1년이 걸립니다. 부작용도 봐야 되고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렇죠? 환자한테도 줘야 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들 줘야 되지, 살펴봐야 되지, 병실 써야 되지, 돈 많이 들면 정말 많이 들어요.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군에서 돈을 벌어다가 자꾸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터져라. 터져라. 제발 좀 네가 터져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돈을 갖다 붓습니다. 임상하는데 쏟아붓는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신약이 없어요. 네, 여러분. FDA 3상을 통과한 신약이 없습니다. 네. 통과할 것들을 저는 알고 있죠. 지트리비엔티가 앞으로 통과를 하겠죠.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3상을 통과할 거란 종목들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죠. 그런데 3상을 정말 통과해 버린다면 그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 종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2상에서 3상 신청만 해도 지트리비엔티처럼 주가가 날아갈 판에 3상 들어갔는데 3상 통과했다 그러면 인생 종목인 겁니다. 인생 종목. 그러니까 FDA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무조건 고르셔야 되고 두 번째는 FDA 3상이 바로 목전인 종목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2상을 끝마쳤거나 3상 신청하는 그런 걸로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 약의 효능이나 성장성을 기업방문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베팅을 좀 일찍부터 하시든가 2상쯤 돼서. 그리고 얼마 기다려요?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주식은 1년, 종목 한번 사면 1년은 가져가야죠. 재미 좀 보려면. 단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단타는 피곤하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몸이. 느긋하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FDA 3상 통과하면 좋다 이거야. 자, 지트리비엔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트리비엔티가 왜 이게 지금 주가 이렇게 가고 있냐면 안구 건조증 약을 만들어요. 건조증 신약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전 세계 그 어떤 약보다 효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2배에서 3배까지 좋습니다. 이건 제가 기업방문을 수차례 다녀왔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3상을 진행 들어갔어요. 근데 지트리비엔티는 갔다 온 바, 이게 치료 효과가 빨라요. 다른 약보다 빨라서 3상이 후딱 끝나요. 그래도 6에서 1년이거든요? 1년 걸린단 말이에요. 예. 주가가 날아가는 거. 지금 주가가 이렇게 1년 행보하다가 가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약이 다 완성이 되고 출시가 되는데 내년 한 6월쯤 돼요. 6월쯤이면 약이 완성이 돼요. 그때까지는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렇게 횡보하다 갔지만 이렇게 갔어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결론에 도달할 때는 지금보다 무조건 위에 가격이 있다는 거죠. 위에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지금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주가가 제가 12월 달 말씀드렸을 때부터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왔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쵸? 거의 이 모양이죠?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죠? 됐죠? 네.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여기서요, 여기까지 오는데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바닥부터 해서 올라가는데 6개월이면 2월부터 올랐죠? 2월부터. 여러분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고작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고작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주식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마인드 자체가 주식을 하는데 2개월, 3개월, 4개월 됐는데 얘가 조정받아가지고 미칠 것 같다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땅을 사세요. 땅을 사세요. 네. 땅 사시면은 10년이고 묻어두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쵸? 제가 지금 하는 말 되게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만약에 셀트리온 사셨는데 이거 내려왔는데 미칠 것 같아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 주식하지 마세요. 저기 적금하세요. 적금. 1.5%짜리 적금하세요. 네. 1.5%짜리. 1년에 1.5%예요. 갑갑하죠? 돈 언제 보실 거예요? 언제 보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손가락 중독증이죠? 클릭 중독증. 클릭 중독증을 이 마우스란 놈이 이 마우스가 만들어졌어요.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빌 게이츠 선생님 잘못인가요? 컴퓨터가 발견되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 발명되고 나서 사람들은 전부 다 클릭 중독증이 걸려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클릭을 몇 번이나 합니까? 프로게이머 선수들 클릭을요 수천만 하는데 한 게임에. 클릭 중독증. 우리는 클릭 중독증에 지금 클릭에 중독되어 있는 사회다 볼 수 있죠. 근데 주식으로 다 넘어와서 사람들이 다 그 버티는 걸 이걸 못하는 거야. 주식은 여러분 지루하고 미칠 것 같고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안 가서 진짜 막 근질근질 하는 지루에 미치는 지겨워 미칠 것 같은 그런 주식이 가거든요. 질려버린 주식이 갑니다. 정말 질리는 주식이 가요. 여기서 갭 차이가 30%냐 20% 나요. 20% 30% 셀트리온이 20% 30% 먹으려고 주식해요? 아니잖아요. 인생 종목은 제가 몇 프로 먹어요? 200% 먹어야 주식하는 거죠. 할 맛 나는 거죠. 200% 먹어줘야지 주식할 맛이 나는 것이 20% 30% 깨작깨작 먹어서 언제 돈 버실 거예요? 언제 돈 버실 거냐고요. 그 손가락 클릭 중독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목을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인생 종목들은요 절대적으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절대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 방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인생 종목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종목을 가져가실 수가 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 방문을 가는데요. 저녁에도 가고 점심도 먹고 그래요. 만나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인생 종목. 클릭 중독증에 걸린 사회, 우리나라 사회. 정말 조심하자는 겁니다. 버티죠. 셀트리온은 저는 미친놈이 될 거예요. 전 지금 20만원, 30만원 외치고 있는 놈입니다. 저는 셀트리온 주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나 이런 팍스넷 게시판에 제 이름이 도배되는 날까지 얘기할 겁니다. 저는 미친놈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미친놈이 돼야 됩니다. 지겨워 죽는 미친놈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지금도 검색하시면 나와요. 서울경제TV 이렇게 하시면 나옵니다. 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 다 제 얘기입니다. 다 제 얘기예요. 네. 미친놈이 되자고요. 당당하게 선전포고합니다. 아셨죠? 인생 주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버티시는 전략. 근데 딱 듣고 나니까 뭔가 멍하고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한 건가라고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론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나가서 해야 되겠다. 미국에서의 투자자들은요, 오렌 버핏 같은 사람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간 스타일이죠. 네. 어쨌든 그런 투자가 굉장히 좋은데, 인생 종목보다 대형 제조업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여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버실게요, 앞으로. 그리고 FDA 2상에서 3상을 준비하거나 마무리 짓고 있는 이런 회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고요. 중국 다음은 또 인도한테 또 밀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벌써 5년 된 것 같아요. 20년 될 수 있어요. 일본 똑같이 따라갈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빠르게 이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먹을 인생 주식들은 시총이 조금 작은 것도 있어요. 제약바이오주들. 실적을 보지 마세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실적을 절대 보는 게 아닙니다. 왜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자꾸 받거든요. 이렇게. 메꿔서 투자를 하거든요. 로또는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로또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DA야 삼성. 저는 지금 삼성 코앞에 두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어드렸고요.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올바른 투자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클릭 중독증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를 고치셔야 됩니다. 주식농부 박영욱 씨 아시죠? 네.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사놓고 가만히 이제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게 참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클릭 중독증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벗어나시면은 이제 금단 현상이 옵니다. 금단 현상이 뭐냐면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네. 지겨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따분해요. 정말 답답해요. 네. 그 시간에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공부를 더 해보시고 관련된 업종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보시면 그 종목은 많이 올라가서 인생 종목 계열에 들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아셨죠? 요거 말씀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제가 커리큘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좀 제가 길게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인생 종목 찾는 법의 핵심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업종 간에 봐야 될 것들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찾아뵙고서 인생 종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